생산자 개념 수업 페이지 95쪽이고 단어를 딱 보자마자 눈살이 싫어. 활용이야. 너무 싫어. 나도 싫어. 활용 싫어. 너만 싫어? 나도 싫어. 너도 싫어. 모두 다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 쉬워서 하는 사람도 없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우리가 근데 1차 방정식 활용 한번 해봤고 부등식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활용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야. 그래서 옛날만큼 싫어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손대기 버튼 누르고 꼭 물어봐. 자,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이제 쉬운 것만 우선 빼겠다는 거야. 수 문제, 뭐 나이 문제, 뭐 길이 문제 이런 거. 이런 거는 개념이 뭐 딱히 없어요. 딱 보자마자 미지수가 뭔지부터 딱 정해야 돼. 아, 나 미지수 뭐라고 놔두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거. 미지수가 구하라는 거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돼. 그리고 미지수를 놔두고 연방식 세우고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된답니다. 말이 쉽지. 거의 그거잖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넣는다. 3. 문을 닫는다. 뭐 이거 같아. 그치? 자, 한번 보자. 두 자연수를 구하는데요. 두 자연수의 합은 26이고 차는 2대. 그러면 자, 두 자연수 중에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하는데 그때 아무거나 x, y 넣지 말고 큰 거를 x, 작은 거를 y라고 넣자 라고 내가 알아서 식을 세워준 거야. 왜 이래야 되냐면 차례 줘서 그래. 차는 합은 상관없거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중요하지 않은데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정한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합이 26이니까 첫 번째 기억식은 x 더하기 y가 26이 되고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준 거라 그랬지?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2가 되는 거야. 두 개를 연방으로 세우면 되겠다. 뭔가 1차 방정식 세웠던 거랑 비슷한데 식 세우는 건 얘가 더 편해. 이거 똑같이 1차 방정식 활용해 나왔었거든. 그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큰 수를 x라고 놓으면 작은 수는 뭐가 되냐면 합에서 26을 뺀 숫자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가 2가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썼었어. 기억나? 아니면 차가 2니까 하나가 x면 하나는 x 플러스 2겠네.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26이 되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미지수 두 개를 놔두고 푸는 거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x를 갖고 다 표현하는 게 아니야. 하나 x, 하나 y 해갖고 그냥 x, y, x, y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훨씬 간단해졌지. 식 세우는 거 훨씬 간단해졌어. 대신 푸는 게 힘든 거야. 연방 푸는 거. 그게 귀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풀어봅시다. x를 죽일까 y를 죽일까? 나 y 죽일래. 왜? 부호가 다른 거니까 더하면 죽거든.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2x는 28, 자 x는 14가 나오고요. x 14를 대입하면 y는 12가 나오네. 맞는지 확인해 볼까? x가 14고 y가 12면 차가 2. 오, 맞네. 그럼 답이야. 해설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자연수는 12랑 14랑 이렇게 두 개다. 왜? 보통 답은 작은 것부터 써주거든. 그래서 12, 14. 두 개의 숫자는 12, 14야.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2번 한번 풀고 3번 한번 풉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 도형 문제네. 도형의 길이라든가 둘레라든가 넓이를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입체 도형으로 갈 수도 있어. 건넓이, 부피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어. 자, 우선은 평면 도형이야. 한번 보자. 둘레의 길이가 24.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막 나와. 그럼 우선은 우리 연방이잖아. 미지수 두 개 쓰면 돼. 맘 편하게. 가로, x, 세로, y 이렇게 놔두는 거지. 그런 다음에 둘레가 24야. 그러면 x 플러스 y, 가로랑 세로를 더한 거에 두 배가 24가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x야.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4cm가 더 길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연방으로 묶어서 예쁘게 쓰면은, 자, 이거 풀어줄게. 그냥 2x 플러스 2y로 해도 되지만, 요렇게 약분해서 답을 써줘도 될 것 같거든? 우선 해설지는 그냥 다 분배 법칙으로 썼겠지만, 나는 그냥 풀기 편하게 요렇게 써버릴게. 2로 약분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x는 y 플러스 4.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는 거야?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주인공을 딱 줬잖아. x 죽여. 이렇게. 그래서 x 자리에 y 플러스 4를 집어넣고 y를 더한 게 12가 됩니다. 그러면 2y는 16, 그래서 y는 8. 그러면 x는 4가 나오겠네. 여기다 8 집으면 4 나올 거니까. 맞는지 해볼까? x는, 어, 진짜? 안 맞는데? 8에다 4 집어넣는다고 x가 나오지 않잖아. 잠깐, 나 뭐 잘못했지? 아, 미안.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8이지? y는 4입니다. 깜짝 놀랐겠다. 자, y는 뭐가 돼?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에서 4 더하면 8. 오, 맞네. x는 8. 자, 방금 틀린 거 답 안 봐도 내가 금방 알았잖아. 뭐에서? 검토에서, 검산에서. 그래서 너희도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x였으니까 8cm, 세로의 길이는 y였으니까 4cm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자, 5번은 넓이 이용한 거고, 너희가 풀어봐. 자, 6번 한번 볼게요. 선물을 사기 위해서 기념품 가게를 들렸고, 열쇠고리 2,500원 하는 열쇠고리, 그 다음에 3,200원 하는 부채를 합쳐서 몇 개 샀대? 9개 사고 26,000원 지불했대. 그럼 이것도 똑같아. 열쇠고리 X, 부채를 Y개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 자, 한 개에 2,500원 하는 X. 아, 우선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9개. 식 하나는 거저 먹는 거야. 두 개 더하면 9개 샀대네. 그러면 열쇠고리랑 부채랑 합쳐서 나 9개 샀어. 그게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가격에 관한 식. 자, 한 개에 2,500원이었어. 열쇠고리는. 부채는 한 개에 얼마였어? 3,200원. 그래서 3,200Y. 두 개를 더했더니 가격이 얼마 나왔대? 26,000원 나왔대. 이렇게요. 여기는 9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식입니다. 자, 연방을 풀어볼까? 위에 건 예쁘니까 밑에 거부터 0, 0 이렇게 0 두 개씩 지워줘. 그래서 뭐를 죽이면 될까? 이 기억식에다가 25를 곱해서 x를 죽입시다. 그럼 25x 플러스 25y는 9, 45에다가 2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x가 죽으면서 빼는 거야, 이제. 이 식에서 빼주면 x는 같은 부호니까 빼준 겁니다. 사라지고 빼주면 7y는 뭐가 나오는 거니? 35가 나오네요. 그래서 y는 5. 됐을까? y가 5니까 x는 4가 되겠다. 검산도 한번 해봐. 그래서 x는 4, y는 5. 자, 열쇠고리 물어봤으니까 x값 4개 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7번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나이 문제. 나이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라 그랬어. 자, 3년 후에 형도 3살 먹고 나도 3살 먹고 누구나 다 3살 먹고 X년 후에는 나도 X살 먹고 형도 X살 먹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 조카 다 X살 먹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현재는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30인데 3년 후에는 형의 나이가 동생 나이 2배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형의 나이 X, 동생 나이 Y 이렇게 미지수를 놔두는 거야. 그럼 현재 형 X, 동생 Y 사이 지금 표에 써져 있지. 3년 후에 이제 3년 후에는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형은 3살 먹었겠지. 동생도 3살 먹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현재식 세볼게.
현재는 형, 동생 나이 더하면 34.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형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뒤에 형 나이가 동생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현재는 두 명의 나이 합은 30세고 문제에서 준 대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푸는 거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생 나이 Y가 됐지? 9살인데 9세. 왜? 문제에서 세라고 써주잖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학에선 나이를 세라고 써줘. 살보다 세라는 단어 더 많이 써. 자, 9번은 너희가 풀고 10번 볼게. 이게 끝이야,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어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답니다. 아,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숫자를 내가 모를 건데. 그래도 한번 힌트를 볼게. 각 자리의 자연수 숫자의 합은 13. 그 다음에 우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0제보다 크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두 가지의 힌트를 준 거야, 나한테.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처음 수, 처음을 기준으로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할게. 그러면 처음 수 10의 자리 x, 1의 자리 y. 그럼 내가 처음 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해 주는 거. 요건 알지? 요게 중요해. 10의 자리에다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그냥 더해준 게 자연수를 우리가 수학식으로 나타내 준 거. 기억나지? 자, 그럼 바꾼 수는 뭐가 되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y 이렇게 바뀐 거잖아. x. 그러면 바뀐 수는 10y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처음 식부터 해보자. 1번. 거저먹는 식. 각 자리 숫자는 합은 13. 뭐야? x랑 y 각 자리를 더하면 13이래. 오케이. 두 번째. 바꾼 수 여기 있지? 바꾼 수는 처음 수는 요거지. 10x 플러스 y. 처음 수보다 27만큼이 크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식은 끝났어. 그리고 여기에 사실 괄호가 이렇게 와도 되는데, 원래는 와야 돼. 와도 되는 데가 원래는 와야 되는데, 왜? 이게 처음 수고 걔보다 27 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써도 괜찮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나는 쓰는 거 추천. 자, 연방을 풀어봅시다. 이거는 풀어보세요. 얘네가 각자 풀어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돼서 10의 자리가 5였고 1의 자리가 8이었네 해서 처음 수는 58, 바꾼 수는 85 이렇게 될 거야. 되겠니? 어려워. 자, 여기까지입니다. 진짜요? 네. 이렇게 문제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뒤에 더 있어. 농도랑 거리 문제도 있어. 우선은 여기까지. 수업이 끝났다는 거 아니야? 우선은 여기까지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멈추고 다 풀고 나서 수업 쫓아와. 멈춰. 다 풀었어? 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수업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꼭 물어봅니다. 자, 2번부터. 합이 64, 차가 32. 그러면 큰 수, 작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큰 수, 작은 수, x, y라고 놔두고서는 식을 세워보자. 우선 합은 상관없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거. 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거 뺀 게 차. 이거 풀면 되겠지? x는 51, y는 13 나와가지고 51, 작은 거부터 써야 답이지. 두 자연수는 13이랑 51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얘가 가장 예쁘게 쓴 거야. 그 다음에 3번. 3번은 살짝 드리프트, 살짝 꺾었어. 그래도 똑같아. 자, 미지수를 어떻게 한다? 큰 수를 x라고, 작은 수를 y라고 놔둘게. 그럼 우선 합이 32니까 두 개를 더한 게 32다. 근데 큰 자연수는 x는 작은 자연수의 5배보다 이만큼 더 크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대입법으로 풉니다. x자리에 y 플러스 2, 5y 플러스 2를 괄호쳐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x는 27, y는 5 나올 거야. 어? 근데 얘는 큰 자연수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답은 27만 쓰면 되겠네. 자, 모르겠으면 손들기 버튼 눌러서 물어봐. 자, 5번 가보자. 5번, 7번 가야 되구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구하라는 넓이를 x라고 넣는다. 그럼 못 구해. 여기서 뭘 알아야 되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내가 미지수로 정해야 돼. 그래서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놔둡시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42라는 건 그냥 바로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둘레의 절반. 이렇게 그냥 식 바로 써버려도 돼.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x가 세로 길이 2배보다 3만큼 짧대.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풀면 됩니다. 이것도 대입법으로 풀겠네. 대입법으로 풀어주시면요. 한번 풀어볼까? x자리에 2y-3 집어넣고 플러스 y는 21. 그럼 3y는 24, y는 8이네. 8 집어넣으면 x는 13 나오겠네. 검사하면 맞아요. 그럼 넓이는 뭐겠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13 곱하기 8 계산해 준 거겠지? 그래서 104라고 쓰면 안 돼. 왜? 센티미터 있어야지.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요거 부호까지 꼭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7번. 선생님, 제곱 센티미터 안 돼도 틀렸다고 해요? 맞았다고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틀려요. 그냥 기호 꼭 쓰자. 이거 한번 머릿속에 받고 가. 자, 7번 보자. 표부터 한번 완성해 볼까? 미지수. 성인이 5,000원, 청소년 3,000원이고 입장은 그거니까 우리는 성인의 명수를 X명, 그 다음에 청소년을 Y명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입장임은 성인 X, 청소년 Y라고 했고 전체 몇 명 입장? 13명이 입장했어. 그리고 입장료는 성인이 5,000원, 청소년이 3,000원. 이런 표는 지금 안 그려도 되긴 해. 그래서 총 얼마? 57,000원. 이런 표 지금 그릴 바에야 나는 시간 다 썼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 자, 어른 더하기 청소년은 13명이고, 자, 5000x 플러스 3000y가 내는 돈인데, 걔가 57000 되겠지. 이거 풀면 됩니다. 푸는 게 어렵지. 자, 0 3개가 사라질 거야. 니은식에서 0 3개를 다 사라지게. 5x 플러스 3y는 57.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돼. 괜히 큰 숫자 갖고 낑낑거릴 필요 없어. 자, 그럼 x는 9, y는 4가 나와서 청소년은 4명입니다. 몇 명이니? 그랬으니까 4명, 4명. 자, 9번. 나이 문제요. 자, 현재 엄마, 아들 나이 합은 56. 6년 후에는 어머니 나이가 하늘에 두 배보다 8배 많아진다. 자, 이렇게 했어. 현재를 기준으로 미지수를 세워야 돼. 현재 어머니 나이가 X, 현재 아들 나이가 Y세라고 합시다. X, Y. 6년 후에는 엄마 6살 먹었어. 엄마만? 아니, 아들도.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푸는 게 나의 문제야. 자, 현재 나이는 두 명의 나이를 합하면 56세랍니다. 근데 6년 후에 엄마 나이가, 6년 후 엄마 나이는 얘가 되겠지. 6년 후 엄마 나이가 X가 라고 하면 안 돼. X 플러스 6, 2. 아들 나이 Y 아니야. 6년 후니까 아들도 6살 먹었어. 6년 후 아들 나이의 2배에 8, 8보다 더 많다. 요겁니다. 식 잘 세웠습니까? X는 42, Y는 14 나와야 돼. 자, 엄마 나이 42세, 아들 나이 14세. 얘가 답. 잘 모르겠다. 손 들어. 자, 11번. 어떤 두 자리 자연수 각 자리수. 자, 보자. 우리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하면 10의 자리 X 또 필요한 거 1의 자리 있겠지.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라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눠질 거야. 어쨌든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라고 했고 두 자리 자연수를 내가 표현하자면 10의 자리 숫자에다 10을 더하고 쓴 거겠지. 는이 아니지. 이렇게 쓴 게 두 자리 자연수 표기법이야. 자, 그 다음에 바꾼수 한번 해볼까? 바꾼수는 y, x 자리가 바뀌고 그래서 10y 플러스 x로 바꾼수가 됩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써보겠다는 거야. 처음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즉 x랑 y의 합은 10이래. 그리고 바꾼수는 했어. 바꾼수는 10i 플러스 x는 처음수 10x 플러스 y 보다 54만큼 크다 이렇게 했어. 됐습니다. 풀면 x는 3, y는 9가 나오면서 처음 숫자는 39가 되네. 바꾼수를 구해줘. 그럼 93이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아?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자, 옛날에 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많이 단련이 됐어.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거야. 헷갈리는 거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거 정확하게 했으면 지금 편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해. 내가 지금도 헷갈려. 그럼 뭐야? 옛날에 나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 고생합니다. 오늘 제대로 알면 돼. 그래서 모르면 꼭 물어봐서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걸로 하자. 자, 투 가자, 투. 연립방정식 활용. 자, 거속시예요, 거속시. 아, 이제 우리 거속시 좀 잘해. 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야. 유형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형을 골고루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때 수업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거속시 한번 보자. 요것만 해볼게. 거속시로 시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이겁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시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인데 1순위. 문제에서 가장 많이 기준이 되는 문제는 시간이 1번. 시간으로 푸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거리. 속력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식은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속시 중에서 근데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다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한 번에 거속시 해서 시간이 기준일 때는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가 기준일 땐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그걸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막 갔대. 근데 자전거가 고장이 났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갔대.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지 뭐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하고 여기가 지금 자전거 타고 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도 각각 구해라. 그럼 걸어간 걸 y라고 하는 거지. 지금 미지수를 내가 얘기했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를 x, 킬로미터, 걸어간 거리를 y,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풀어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는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거리는, 안 알아도 되겠다. 자, 한번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속력이 몇이냐면 16이라고 줬고, 걸어가는 건 4였어. 자, 그럼 속력 4. 자, 전체 속력은 없는 거고, 시간 한번 보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서 16분의 x.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걸어갈 때 시간은 4분의 y.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 16분의 x,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y.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시간이 나오겠지. 전체 시간은 뭐라 그랬어? 2시간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가 식이겠다. 그럼 식 하나 나왔네? 어. 근데 식 두 개가 나왔어. 어떻게? 자,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지금 10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10이겠다. 우리 전엔 어떻게 풀었어? 여기가 10인 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는 10-x라고 이미 우린 더 어렵게 식을 써갖고 풀어봤다고. 언제? 1학년 때. 어디서? 1차 방정식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 자, 첫 번째.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랑 걸어간 거리 다 합치면 10km예요. 전체 거리가 1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시간, 걸었을 때 시간을 더한 게 2시간이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와, 근데 이걸 풀었더니 답이 분수가 나오네. 분수가 나와도 쫄지 마. 그냥 계산하는 거야, 분수로. 그래서 그냥 다 쓰면 됩니다. 자전거 거리는 3분의 8km였고, 걸어간 거리는 3분의 22km였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설마 분수라고 못 푸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줄게. 풀이 한번 봐보자. 이거 어떻게 풀겠어? 니은식에서 16이랑 4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유 왜 이래. 전체에다가 16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전체에다 16을 곱해주자. 니은식에다가. 그럼 16 곱해서 한 번씩 써볼게. x 플러스 4y는 32. 그냥 이것만 하면 우리가 원래 풀던 예쁜 식 두 개를 얻은 거야. 그치?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가간법 사용해주면 돼. x 죽이는 게 낫겠지? x를 죽이려면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빼야 죽습니다. 그럼 y에서 마이너스 4y 빼주면 마이너스 3y는 x에서 32 빼주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면서 틀풀로 고쳐주고 y는 3분의 20이 나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조금 더 쉬워 보이는 식에다가 x값을 대입합니다. 3분의 22를. 그럼 얘는 3분의 3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8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x는 3분의 8. 요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근데 너희들은 희한한 게 분수가 딱 나오는 순간에 나 뭔가 잘못했구나. 나 뭔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풉니다. 그리고 또 분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두 번 풀었는데 두 번 다 틀리네. 그리고 틀렸다고 표시하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분수 나온다고 쫄지 맙시다. 분수도 숫자야. 자, 그러면 2번은 너희가 풀 수 있을 것 같고, 3번도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살짝 다르니까 한번 풀어볼게. 3번은 같은 거리를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왔다가 뭔가 왕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내려올 때는 이렇게 더 먼 길을 가서 시속 4km로 간대. 그래서 총 2시간 30분 걸렸대. 어. 자, 그럼 우리는 우선 올라간 거리를 x, 그 다음에 내려온 길이를 y. 원래 이렇게 해야 돼. 1차 방정식 때는 올라갈 때 x라고 하고 내려올 때 3km 더 멀어. 그러면 x 플러스 3이겠다라고 우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올라갈 때 x, 내려올 때 y라고 하고 연방으로 푸는 거야. 느낌 오겠어? 자, 가볼게. 올라갈 때 x, 내려올 때 y. 자, 속력은 지금 시속 3km고 내려올 때는 시속 5로 했어. 그러면 우선 거리는 두 개를 올라갈 때 어디 갔어? 내려올 때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려올 때가 y야.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먼 길을 왔어. 요게 거리식. 자, 그 다음에 시간식을 세울 건데 시간식은 여기 표 한번 완성해 볼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 시원하구만.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도 속력분의 거리. 자, 그렇게 총 2시간 30분, 60분의 30이야. 그치? 바로 2분의 1 써도 되겠지, 우리?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써볼게.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자, 2분의 21이니 2와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라고 그냥 쓸게요. 괜찮을까요? 이거 풀면 됩니다. 풀면 x는 3, y는 6이 나오고 자, 올라간 거리는 x 물어봤으니까 3km다 하고 부호까지 잘 써줘야 답이야. 4번 똑같은 거니까 너희가 풀어봐. 자, 6번이 아니구나. 5번 가자. 자, 5번도 똑같이 거리 속력 문제인데 얘는 지금 무슨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봐봐. 무슨 특징이냐면 6분 후에 동생이 따라가고 두 개를 합쳐서 이만큼 시간이 걸렸어를 준 게 아니라 두 개의 어떤 아이 두 명을 주더니 얘가 얘보다 몇 분 더 빨라. 아니면 얘가 더 느려. 이런 걸 준 거야. 두 사람의 시간의 차를 준 겁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지. 근데 되게 조금 더야. 많이 아니야. 한번 볼게. 자, 동생이 먼저 박물관을 향해서 집을 나섰어. 동생은 속력이 50m야. 자, 근데 이제 형이 출발합니다. 형은 속력이 대다 빨라. 200이야. 동생의 4배. 그렇게 빠바바바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느 순간에 내가 동생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라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빠바바바 가서 야 하고 때리는 순간이 만나는 순간이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건 상관없어. 동생을 Y라고 하고 형을 X라고 해도 돼. 하지만 그냥 문제에서 우선 줬으니까 동생을 X, 형을 Y라고 합니다. 뭐를? 거리가 아니야, 이건. 시간이야. 왜 그럴까? 기준이 시간으로 주기도 하고 거리가 뭐가 하나도 없어. 우선은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해. 그럼 거리식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정해. 자, 거리는 만났다, 만나라는 말은 뭐야? 두 명의 거리가 같아야 만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 한번 볼게. 첫 번째 식은 6분 후라는 거. 자, 동생 시간을 X라고 하면 형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Y라고 하기로 했지. 근데 요걸로 식을 한번 해볼게. 누가 더 6분을 더 많이 가는 거야. 동생이 먼저 갔대잖아. 동생이, 동생이 간 시간이 형보다 6분이 더 많다. 이게 시간식이야. 6분 후에 출발했어란 뜻이 요겁니다. 동생이 형보다 6분 더 많이 갔어. 아니면 반대. 형은 동생보다 6분 더 조금 갔어. 이렇게 세워도 돼. 둘 중에 하나로 세우면 돼. 정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뭐겠어? 거리. 만났다라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 거야. 만났다! 거리가 같다란 얘기입니다.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은 거야.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럼 동생이 간 거리,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면 동생의 속력하고 시간 곱해준 거, 이게 거리. 형은 속력이 몇이었지? 빠바바박 200. 그래서 형이 간 거리는 200y. 두 개가 어떻다고? 같다고. 만나니까 동생이 간 거리와 형이 간 거리가 같은 거야. 식 됐니? 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x는 8, y는 2가 나오면서 8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요. 똑같은 거니까 6번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세 문제네? 2, 3, 4. 2, 4, 6 이렇게 세 문제 풀면 되고 세 문제니까 빨리 풀면 6분, 늦게 풀면 10분, 10분을 넘어가지 말게 풉시다. 오케이, 멈추고 풀어봅니다. 자, 가보자. 다 풀었지? 다 푼 친구들만 따라옵니다. 부탁이에요. 내가 안 풀고 수업 듣는 거는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럼 내가 축구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손흥민이 축구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본다고 내 축구 실력이 늘겠어? 그치? 너희는 지금 수학 공부를 왜?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푸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다고 너희 수학 실력이 늘을 것 같아? 안 늘어요. 니네가 풀어야 돼. 노래 잘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다고 내 노래 실력이 좋아져? 아니잖아. 눈으로 얻는 거, 남이 하는 거를 보고 듣는 거로 얻는 거는 굉장히 작아. 내가 해야, 내가. 모르면 왜 모르지? 내가 어디서 부족하지? 를 남한테 배우면 되고 나머지는 계속 내가 해야 돼요. 자, 잔소리가 길었어. 2번 보자.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누가 있어 지금? 영준이가 있어. 영준이가 올라갈 때는 시속 3, 내려올 때는 시속 5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랑 다른 길이래. 그래서 문제 하나 나오네. 5시간. 그 다음에 전체 거리 9km.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리 구하래. 자, 나는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하고요.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할게.
자, 그러면 거리 y. 좀 줄여야겠다. 보고 해야지. 자, 그러면 속력은 지금 올라갈 때 3, 내려올 때는 조금 빠르게 5 이렇게 줬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y. 원래는 이 표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얘부터 작성해 줄 거야. 이거 표 안 써요. 이것만 보는 거야. 여기서 올라갈 때 x라고 해야겠네. 내려올 때 y라고 해야겠다. 여기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자, 전체 거리가 10분의 거저 먹는 식 나왔어. 그럼 먼저 여기다 쓰는 거야. x 플러스 y는 10분의 거저 먹는 식 쓰고요. 이제 어려운 식 뭐야? 시간식 5시간 걸렸다 쓰면 돼. 올라갈 때 시간은 3분의 x일 거고 내려올 때 시간은 5분의 y일 거야. 두 개 더했더니 5시간이 걸렸다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식이 맞았어. 근데 답은 틀렸어? 정신 차리고 푸세요. 푸는 거. 자, 분수가 나온다고 쫄지 말고 여기에서 누구 없애면 되겠어? 3이랑 5를 없애는 15를 곱하면 되는데요. 니은식에다가 자, 애들이 보통 이거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했는지 한번 봐봐. 이거 15 곱했고 이거 15 곱했는데 여기에 15 안 곱한 사람 있어요. 왜? 분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도 안 잊어버리고 잘 곱하고 얘도 안 잊어버리고 잘 곱했는데 여기 곱하는 거 자꾸 까먹는 애들이 있어. 여기다가도 15 곱해줘서 문제를 혹시 틀렸는데 내가 여기다 15 안 곱해준 친구들은 자꾸 전체에다 곱하는 거야 15는. 응? 하고 내 머리를 한번 꾹 쥐었다가 빼줘. 자, 그래서 어쨌든 올라간 거리는 x니까요. 답은 9가 아니라 9km라고 적어줘. 4번 가자. 이거는 이제 표 생략할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때는 시속 2km, 올 때는 더 짧은 길을 시속 3km로. 자, 그래서 총 1시간 30분 걸렸고, 자, 얘는 한번 보자. 갈 때를 x, 올 때를 y라고 할게. 그럼 거저먹는 식은 거리식입니다. 왜? 1km 더 짧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자, 올 때를 y라고 했어. 갈 때보다 1km가 짧아. 식 하나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시간 기준으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요. 2분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속력이 3이었어. 3분의 y 두 개를 더한 시간이 1시간 30분 2분의 1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대분수를 얼른 가분수로 바꿔서 2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거 풀면 돼. 표는 이제 생략할게. 익숙해졌겠지. 표 같은 거 없어도 바로씩 이렇게 써야 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능력입니다. 물론 이걸 쓰면 쉽진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걸로 생각할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바로 이렇게 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연습을 해두자. 그러니까 답은 5분의 6km y 구해주는 거야. 응? 맞나? 응. 올 때니까 y 맞지? 자, 6번 가보자. 출발한 지 10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윤우가 소미는 분속 3으로 걷고, 윤우는 분속 500m로 걷는데, 그리고, 소미가 출발하고 10분 뒤에 윤우가 출발한 거야. 이게 첫 번째 힌트, 시간 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뭐야? 만났다. 거리 힌트. 거리가 같다는 거야. 힌트 두 개 보여야 돼. 1번 힌트는 뭐라고? 시간 힌트. 2번 힌트는 뭐라고? 만났어. 거리가 같다는 거야. 자, 미지수부터 세어보자. 우리 소미를 x라고 하고 윤우를 y라고 할게. 뭐를? 소미의 시간. 중요해. 윤우의 시간. 자, 그러면 이거는 써야 되겠다. 소미의 시간을 x, 그 다음에 윤우의 시간을 y라고 할게. 분일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은 자, 소미가 출발하고 10분 뒤에 윤우가 출발했으니까 소미는 윤우보다 10분 더 많이 갔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쉽겠지. 아닌데요, 선생님. 저 윤우는 소미보다 10분 더 적게 갔어가 좀 편한데요? 그럼 이렇게 써. 화내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거리.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잖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소미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소미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윤우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가 같아. 왜? 만났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아니에요. 분배 법칙이래. 대입법으로 풀어줍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나와. 직업병. 그래서 윤우는 Y니까요. 15분 후에 여기 분자 돼 있는 거 잘 봐. 15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이야.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 어려워하지 마. 농도. 농도 여기다 써줘야지. 농도. 농도. 제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농도는 very easy한 겁니다. 음. 뭐만 기억하면 소금식만 기억하면 소금식이 뭔데? 자, 소금의 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이 식 하나만 기억하면 농도 문제는 뭐라고? Very easy한 겁니다. 쉬워. 생각이라는 걸 날려버려도 돼. 거속시처럼 시간 기준으로 만났어 거리가 같다는 얘기군. 두 명이 6분 후에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머리를 비우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농도 문제야.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웃겼니? 한번 웃으라고 한 거야. 안 웃은 사람들 한번 웃어줘 제발 please. 자 보자. 3% 소금물하고 8% 소금물이 있어. 두 개를 섞어서 결론 6%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6% 소금을 200g 만들었대. 오호. 자, 그러면 소금물 문제는 자, 이 식보다 더 나는 유용하게 쓰는 건 사실은 이렇게 비커예요. 두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 맞지네. 자, 3% 소금물, 그 다음에 8% 소금물을 섞어서 내가 6% 소금물 200g을 만들었어. 여기까지 된 거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제일 먼저 내가 느껴야 될 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초록색부터 세우는 거야. 몇 g이랑 몇 g을 더해서 몇 g이 나온 거야. 이거부터 우리가 해주는 거야. 자,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3% 소금물이 Xg, 8% 소금물이 Yg이라고 미지수를 잡아주면 돼. 잡아줬지 여기? 3% 소금물 X, 8% Y. 그러면 오케이. 너가 X고 너가 Y구나. 두 개 합쳐서 200 됐네. 식 하나 거저 나온 거야. 표 안 쓸게. 표 안 써요. 그냥 바로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Y는 200. 그 다음에는 소금식이야. 100% 확률입니다. 소금식 쓰면 되는데 소금식은 뭐? 내가 뭐 외우라 그랬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돼. 첫 번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X 할 필요도 없는데.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개 더했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렇지 않아? 여기는 소금이랑 여기는 소금 더해갖고 여기는 소금 나오지 않겠어? 두 개 섞어가지고 얘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금 두 개 더해서 여기는 소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 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막 8%, 11%막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풀어. 끝. 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식을 잘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아까 요식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연방 풀면 x는 80, y는 200이니까 120 나올 거고요. 자, 답. 3% 소금물은 80g. 이렇게 예쁘게만 쓰면 돼. 8% 소금물은 120g 섞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자, 2번 풀어. 똑같은 말이고요. 나 3번 풀고 싶지 않은데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자, 왜냐면 생전 처음 나올 거야, 이거는. 뭐냐? 농도를 안 줬어, 얘들아. A의 소금물이
농도를 모르는 거야. 소금물 A 200g, 소금물 B 100g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런 건 헷갈리니까 X, Y를 쓰지 맙시다. 여기 지금 X, Y라고 썼는데 나는 그냥 소금을 A 농도를 A라고 하고 소금을 B 농도를 그냥 B라고 할래. 그게 훨씬 더 편해. 스몰로 그냥 써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첫 번째, 8% 소금물이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소금을 100g, A 100g이랑 B 200 섞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진대. 어떤 일이 벌어져? 10% 소금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가 기억식이고 이 밑에 있는 애가 니은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밑에 거 안 쓸게. 나 그냥 바로 여기 보면서 쓸게요. 자, 내가 얘를 A%라고 했고, 소금은 B를 B%라고 했다고 쳤어. 자, 그러면 8% 소금물이 되는 거는 몇 g이겠어? 200이랑 100 섞었으니까 8% 소금은 300g이 나옵니다. 그치?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소금씩 나가는 거야. 기억 소금씩 나갑니다. 100분의 A%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A 곱하기 200, 200g이야. 더하기 100분의 B가 100g. 두 개를 섞었더니 100분의 8, 8% 소금을 몇 g이 나왔대? 300g 나왔대. 이게 기억식인 거야. 어려워? 안 어렵잖아. 이해되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개를 섞었더니 8%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g 소금물. 이렇게 쓰는데. 자, 니은식은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자, A% 소금물 100g 섞었답니다. A%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g. 100분의 농도 곱하기 B%는 200g 섞었대. 200. 그랬더니 10%가 됐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얘도 100이랑 200 섞으면 얘도 10% 섞으면 300g 되겠네. 300. 끝.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억식, 이게 니은식. 이해될까요? 이렇게 반 잘라서 위에 게 기억식, 밑에 게 니은식 된 거야. 뭔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설명 들으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들지요? 안 되는 친구들은 손 드세요. 표 완성할 필요 없어. 표 완성하는 게 더 힘들어. 요 식을 지금 요 칸에다 적어주세요. 나는 지금 한참 내려가야 되면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가까운 데 적은 거고 너희는 책이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적어주시고 자, 연방 푸는 거는 그냥 풀었다고 칩시다. 6, y는 10.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그래, 어려운 문제가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번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이거 약분하지 마. 그냥 100을 다 곱한다고 생각해. 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약분해도 될 것 같아. 왜? 요렇게 약분, 다 약분이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식이 어떻게 되나? 여기다 써야 되겠다. 기억식이 2a 플러스 b는 38에 24. 우와, 이렇게 예쁘게 나와. 그럼 니은식도 약분하면 a 플러스 2b는 약분해주면 30 이렇게 나와. 어려워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어렵잖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A, 나 이거 잘못 썼다. 내가 푼 걸로 따지면 A는 6이고 B는 10인 거지. 괜찮니? 그래서 A의 농도는 6%, 소금물 B의 농도는 1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4번도 한번 풀어봅니다. 두 문제 푸는데 5분이면 충분해. 5분 안 걸려. 4분이어도 충분해. 자, 멈추고 풉니다. 멈춰. 자, 2번 보자. 다 풀었지? 다 푼 친구들만 쫓아와. 왜 손이 들어져 있지? 자,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8% 소금물 양을 내가 Xg이라고 할게. 지금 없으니까. 5% 소금물을 내가 Y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방을 바로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볼게. 자, 두 개를 섞어서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두 개를 섞어서 600g이 되었다. 그러면 거저 먹는 식 너희는 밑에다가 써 칸에다가 맞게 이렇게 이렇게 푼 거지 첫 번째 식 이거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야? 소금식.
무조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물 g이 X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가 Y야. 그랬더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600g. 요거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식 나온 사람은 80% 맞은 거야. 답이 틀렸는데요? 정신 차려! 어려운 거 다 하고 왜 답을 틀려? 여기 지금 그 식에다 위에식 적으면 되고 x는 200, y는 400 나와. 그래서 8% 소금물 200g, 그럼 꼭 써야 돼. 5% 소금물 400g 씁니다. 마지막 문제 4번. 이게 끝이야,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뒤에 스스로 점검하기는 안 풀 거예요. 안 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이야. 유형에서 우리가 한번 쫙 더 정리할 거야. 더 많은 유형으로 정리할 거라서. 자, 4번 보자. 농도가 다르대. 와, 나 소금물 A의 농도를 스몰 a라고 할게요. B 농도를 스몰 b라고 할게. 그리고 식 요거 표 안 쓰고 그냥 바로 여기다 쓸게. 자, 100g A% 소금물 100g과 B% 소금물 200g을 섞으면 4% 소금물이 되고 여기가 기억식이야. 기억식 한번 써보자. 자, 100분의 A 농도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농도 B 곱하기 소금물 200은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인 거야? 소금물이 모르는데요? 아니야. 100g이랑 200g 섞었잖아. 300이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식 갑니다. 니은식도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이제 두 개가 바뀐 거야. 300g, 100g으로 해서 5% 소금물이랍니다. 그러면 A% 소금물이 200g이 되는 거고 B% 소금물이 100g이 돼서 결국엔 5% 소금물 300g이 된 거야. 그치? 200 더하기 100 하니까 300g 되겠지. 자, 이것도 식 한번 예쁘게 써볼까? 자, 약분합니다. 100, 약분이 100 사라지고 100 사라지고 100 사라지고 여기도 영도 약분 또 약분 이렇게 해주면 되게 예쁜 식으로 나와. 기억식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B는 12. 그 다음에 니은식은 2A 플러스 B는 15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 음. 이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럼 애들이 이렇게 보고 기억식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100분의 1안 해버려. 여기가 100이잖아. 그럼 A.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B. 해서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식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려면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었겠어. 그치?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게요. 이렇게 문제를 이 정도로 풀면 우리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다 넘기고 그냥 나 밑에다 또 쓸게. 풀면 x는 6, y는 3이 나와서 답 맞습니다. A의 농도는 6%, 그 다음에 B 농도는 3%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 확인 안 한다고 얘기했어? 음. 다음 유형 수업이 조금 까다로울 거야. 활용이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유형 수업도 쫓아와 보자. 개념 미션 완료. 화이팅!